고객이 내 시술을 받고 집에서 뭔가 했었을 때 디테일한 부분들을 어떻게 하는 거야? 물어보는 거야. 물어보면서 계속 이 시술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걸 줄여야겠다, 늘려야겠다, 또는 이쪽이 불편했구나, 이쪽에 이걸 더 넣어야겠구나라고 하는 부분들로 고객이 원하는 예쁨이나 고객이 원하는 불편 요소를 제거하는 그 깊이감을 더하는 시간을 갖는 거야. 경청을 하는 거라고. 경청. 자, 오늘의 메인 주제는 만족감, 카운셀링, 이제 고객의 마음을 뺏는 약간 이쪽 장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만족을, 음, 뭐랄까, 만족을 이끄는 또는 지금 5가지 포지션에서 이제 만족을 갖는 그 핵심 내용에 대해서 우선 이야기를 해볼 건데, 제가 우선 요거 들어가기 전에 이거부터 할게요. 전에 한번 제가 보내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카운셀링에 대한 기본 액션부터 하고 그리고 나서 디테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운셀링을 하는 과정인데 사실 이제 카운셀링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염두해야 될 부분들은 고객 자체가 예쁨을 원하냐 아니면 불편 요소를 관리할 거냐, 이제 요거로부터 이제 시작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기억나시겠지만 이 예쁨을 다룰 만한 사람들이 비교적 젊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물론 연령대가 있는 사람들도 예쁨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 분명 있어. 그렇기 때문에 꼭 20대만 예쁨을 원한다라고 하기보다는 젊은 쪽이 이제 예쁨을 좀 더 중심으로 카운셀링을 하길 바란다라고까지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40대를 기준으로 해서는 이제 불편 요소가 많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대 중에서도 예쁨을 원하는 사람들도 있잖아.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약간 비율을 밸런스 게임처럼 예쁨을 가지고 카운셀링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한 70%다라고 하면 불편 요소를 30%로 잡는다. 또는 예쁨을 가지고 하는 카운셀링이 40%로 하면 불편 요소 관리가 60% 정도 된다라고 하는 걸 이해하면 돼요. 그쵸? 자, 근데 여기서 또 문제는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고객 수가 많잖아요. 많은 분도 있고 많지 않은 분도 있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 수가 많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했을 때 고객 수가 많다라고 하는 건 한 시간당 한 명을 받거나 또는 두세 명을 받는 건데 요게 한 명이라 할지라도 어떤 시술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몰리잖아. 사람이 몰린다는 게 뭐야? 한 시간에 한 명이 시술 받고 집에 가는 게 아니라 그 한 명이 2시간이 있을 수도 있고 3시간을 있을 수 있다 보니 이게 약간 시간당 몰리는 사람들의 숫자가 있게 된다라는 거지. 이해되시죠? 근데 이게 한 명이 아니라 예를 들어 2, 3명까지 깔아놓을 수 있는 그 디자이너의 경우를 보면 이게 2, 3명을 까는 그 과정에서 중복된 사람의 숫자가 많아지는 거야. 그러면 디자이너 한 명이 이렇게 있다라고 쳐요. 디자이너야. 디자이너고 여기 고객 1, 고객 2, 자 고객 3이야. 그럼 디자이너 혼자서 셋을 관리해야 되잖아. 그치? 셋을 관리해야 되잖아. 자, 그러면 이 디자이너가 셋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과연 카운셀링을 할 수 있겠느냐인 거거든. 이게 가능한 건지야. 무슨 말이야? 사람이 많으면 시간이 촉박하잖아. 그치?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디자이너가 카운셀링이 가능하냐는 거야.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제 바쁘다 보니까 카운셀링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 그럼 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자, 1번이라고 하는 사람이 3번 방문했고,
2번이라는 사람이 6번 방문했고, 3번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3년 동안 다녔다 치자. 근데 또 한 명이 온 거야. 4번 고객이 온 거야. 예를 들어 볼게. 자, 그럼 여기에 가서 이제 카운셀링을 할 거 아니야. 처음 왔으니까 또 디테일하게 했지. 근데 여기서 요 4번으로 신규로 들어온 사람의 카운셀링의 정도를 1번, 2번, 3번이 관찰을 한다고. 그 말이냐면 이렇게 샵에서 이렇게 몰려 있다 보면 1번도 내가 받았던 서비스의 크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했던 서비스의 크기와 같은지가 궁금한 거야. 이해되시나요? 다시. 자, 2번의 고객, 6번 온 고객은 첫 번째 방문과 두 번째 방문과 세 번째 방문 때에 받았던 서비스의 품질과 오늘 내가 받았던 서비스의 품질이 같은지, 카운셀링의 품질이 같은지가 이 사람 어떻게 되는 거야? 비교되는 거야.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사람을 깔고 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의 이런 비즈니스 플랜에서는 통일된 카운셀링의 그 어떤 양식도 중요하지만 고객과 나눌 수 있는 시간의 분포도 비슷해야 돼. 처음 왔다고 해서 많이 하고 나중에 왔다고 해서 적게 하고 오래 왔다고 해서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뜻이야. 자, 여기에서 대부분 디자이너들은 많이 왔던 사람들은 우리가 다 아니까 분명 뭐 크게 뭐 상담 나눌 게 없을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거든? 설명해 볼게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게 신규 방문의 경우를 보면 자, 신규 방문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예쁨이냐 아니면 불편 요소에 대한 관리냐를 기준으로 해서 신규 고객의 삶에 대해서 이제 우선 고민해 보는 거야. 이 사람이 현재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에서 그 삶에 적합한 예쁨과 그 삶에 적합한 불편 요소 제거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하게 된다고. 그치? 그리고 나서 이 신규 고객의 이전 살롱에서 경험했던 그런 아쉬움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주는 거야? 해결해 주는 거잖아. 그래야지 이 신규가 만족을 하는 거지. 이게 신규 방문에 필요로 하는 카운셀링의 방향인 거야. 그렇게 따지면. 방향. 자, 근데 이게 신규가 이 신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한 3년 다녔어. 우리한테. 3년 다녔다라고 치면 방식이 바뀌는 거야. 방향이 바뀌는 거야. 어떤 느낌인 거야? 자, 시술 분을 한 거잖아, 우리가. 뭐 했다라고 칩시다. 시술을 한 고객이야, 3년 동안. 자, 그러면 이 시술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한 디자인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는지, 이 어려움이 없었는지가, 혹시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없으셨나요? 이 수준이 아니라, 구역별. 무슨 말이야? 앞머리는, 프론트는 어땠는지, 사이드는 물론 고객이 사이드라는 표현은 알 수 없겠지. 옆머리라고 해야지. 자, 볼륨의 역할은 어땠는지, 손질하는 과정에서 구슬프를 활용하는 방법은 어땠는지, 아이롱을 썼을 때에 대한 요소는 어땠는지, 이, 고객이 내 시술을 받고 집에서 뭔가 했었을 때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들을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야? 물어보는 거야. 물어보면서 계속, 이 시술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걸 줄여야겠다, 늘려야겠다, 또는 이 고객에게는 이게 적합해, 또는 이게 적합하지 않아. 이쪽이 불편했구나, 이쪽에 이걸 더 넣어야겠구나, 라고 하는 부분들로 고객이 원하는 예쁨이나 고객이 원하는 불편 요소를 제거하는 그 깊이감을 더하는 시간을 갖는 거야. 경청을 하는 거라고. 경청, 경청.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신규가 온다라고 하면 그 신규에 대한 이 사람의 어떤 외적 부분들이나 내적의 페르소나의 그 갖고 싶어하는 그 욕망들을 다룬다라고 치면 많이 만났던 사람들은 어떻다?
내가 한 시술에 대한 깊이감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나눠야 되는 거야. 그래서 고객이 느끼기에, 이 사람이 나를 관찰하고 있다. 이 디자인에 대해서 뭔가 계속, 업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림이 나와줘야 돼. 이 이유가 뭐라고? 새로운 사람들에게 쓰는 카운셀링의 그 시간 투자와 3년, 5년, 10년 방문했던 사람들의 카운셀링의 투자가 같아야 돼. 시간의 총 투자 양이 같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서운하다. 평소에 안 서운한 사람도 서운하다고. 결국 서운해. 그걸 못 맞춰주면.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우선 카운셀링을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신규나 개방 고객에게 소홀함 없는 시간 투자를 쓰는 것이 기본적인 뭐다? 에티켓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부터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거 이해되시죠? 자, 그럼 다시. 그리고 카운셀링에 대한 부분들 안에서 제가 또 하나의 그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이 카운셀링이라는 게 상담이잖아. 그치? 자, 이게 디자인에 대한 카운셀링을 하는 거랑, 그치? 아까 이야기했던 불편 요소나 디테일에 대한 거, 시술 과정에 대한 것들을 카운셀링하는 것도 있어. 근데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봐봐요. 자, 메디 세팅을 하러 오는 고객이 있다라고 칩시다. 시술은 메디 세팅인데 디자인은 빌드펌이야. 빌드 디자인이야. 자, 그러면 이 빌드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응? 자, 방문을 했어. 방문을 해서 상담을 하고, 거기에서 커트를 하고, 연화를 하고, 헹굼을 받고, 자, 와인딩을 할까요? 그리고 나서 열 처리하고, 프레스를 해서 중화를 하고, 세척 및 마무리를 하고, 스타일링을 하지. 그치? 자, 이게 순서라고 칩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카운셀링이 시작하는 점에서 만드는 카운셀링이 있고, 이 과정의 사이사이마다 치고 들어가야 될 카운셀링이 있는 거야. 이렇게. 이해가요? 중간중간마다. 자, 예를 들어서 얘가 1이고, 2, 3, 4, 5, 6, 7, 8, 9, 10이라고 예정해볼게.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1이라고 하는 요 케이스, 방문을 한 사람이 상담까지 가는 그 과정에서 해야 하는 스몰 토크와 함께 카운셀링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자, 상담에서 커트를 하는 과정, 그 움직이는 과정 안에서도 스몰 토크와 카운셀링이 들어가고, 커트와 연화가 이어지는 그 과정 안에서도 카운셀링이 들어가는 거야. 들어간다고 봐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자, 스몰 토크라고 하는 게 고객의 상황 또는 안부를 묻는 개념인데, 자, 우리가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이 시술 중간중간의 그 텀 안에서 고객에게 끄집어낼 수 있는 정보들을 얼마만큼 잘 이렇게 캐치하느냐에 따라서 이 고객을 알아가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는 거거든.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상담이라고 하는 요소를 대부분 처음 만났을 때만 상담을 한다라고 카운셀을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지금 이 부분들을 꼭 기획하셔야 되는 게 이 중간중간에 들어가는 스몰 토크 안에는 카운셀링 안에는 다음 시술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해야 되는 거야. 이 상황 안에서. 왜 당신이 홈케어를 해야 되는지와 왜 당신이 이 다음 시술에 컬러를 해야 되는지와 왜 당신이 다시 살롱에 방문해서
케어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중간중간마다의 플러스 시술이 뭐가 필요한지와 어떤 관리를 집에서 해야 되는지, 뭘 주의해야 하는지, 이 시술에 관해서는 이런 부분들을 꼭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중간중간에 다 들어가야 돼. 다 들어가야 돼. 그래야 재방률이 높아져요. 그래야 문제가 있어. 손님이 너무 많으면 그거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있을 수 있어. 또 기술력으로 완벽하지 못하면 쉽지 않을 수 있어. 기술에 파묻힐 거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이상적인 카운셀링이라고 함은 시작과 동시에 진행하는 카운셀링도 중요하지만 중간중간에 고객의 라이프를 이해하는 그 스몰 토크 안에서도 정말 좋은 내용들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